우선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이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싶고 저희가 우승할 만한 그런 후보에 당당히 목표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 대회에서 마음 놓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는 게 좀 목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Viper, the bot laner of Hana Life Esports, as we celebrate the end of 2024 MSI and soon look forward to the beginning of the summer seas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롤파크에서 인사드리고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시간이 꽤 많았어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네. 최근에도 휴가를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 좀 길었다고 표현하시는 휴가를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우선 경기 결승 진출전 끝나고는 좀 많이 휴식을 취했고 잠도 많이 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게임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MSI 좀 챙겨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5월 20일에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 바로 어제 청도에서 젠지와 BLG의 결승이 있었거든요. 젠지가 3대1로 이기기도 했는데 지켜보셨다니까 어떻게 결승을 좀 감상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두 팀 다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계속 느껴졌고 게임을 보면서 그리고 특히 좀 어제 리엔즈 선수 시우 형이 좀 잘한 것 같아요. 바이퍼 선수가 칭찬하시는 리엔드 선수 이거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감각까지는 아닌 것 어제, 같은데요? 어제는 진짜 확실히 좀 날카로웠고 블리츠 원래도 옛날에 블리츠 잘 썼었는데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맛있게.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MSI를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들이 뭐 역대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저는 포맷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지역 내전이 안 맞아요. 나오게 한 게. 그것도 좋고 이 경기가 이제 하루마다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 계속 볼 게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 경기가 계속 있으니까 내일도 이제 보고 내일 모레도 보고 3일 뒤에도 4일 뒤에도 볼 수 있고 계속 경기가 있는 게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고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메이저 지역에서 두 팀씩 이제 나가다 보니까 경기 수도 많아지는 것 같고 스토리나 이런 것도 되게 MSI가 이제 좀 확실히 되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옛날에도 MSI 같은 대회를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2022년, 2021년에도 MSI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보다 올해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서 G2의 약간 부상? 이런 건 어떻게 보셨나요? G2는 19년도 MSI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팀이고 언제 다시 이제 잘해줘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었고 확실히 어설프게 뭔가 다른 잘하는 지역이나 팀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거 계속 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약간 MSI를 관통하는 주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팀들이 계속 다양한 픽이라던가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뭐 레인 수업의 경우에도 어떤 팀이 이걸 시도하고 다른 팀이 그거를 파괴하고 파괴하는 걸 또 파괴하고 픽도 워낙에 다양한 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MSI라는 게 사실 각 어떤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두 팀 혹은 한 팀 나오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의 실력 차이가 뭐 있을 수 있지만 자신들도 약간 최고의 그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자각하고 경기에 임하고 약간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G2라는 팀은 확실히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제 추측이지만 해봤습니다. 좀 뭔가 그 맞는 느낌도 드는 거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MSI 외에도 어떤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바이퍼 선수가 하나 이글스에 시구하러 가신 것도 좀 많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야구장에 함께 하게 됐는데 작년에 시구를 했고 올해는 시타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가봤지만 이 엄청 커요 일단 경기장이. 그래서 그 마운드에 올라갈 때 굉장히 떨리고
많은 팬분들과 이제 야구를 보러 오신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 공을 던진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피넛 선수가 되게 잘 해냈고 저도 거기서 이제 다 같이 관람하고 즐기는 그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죠. 큰 무대에서도 많이 경기를 해보신 바이퍼 선수가 사람이 많아서 떨린다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너무 일단 웅장하고 네. 굉장히 시선이 되게 한 곳으로 모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LCK 타팀도 연결되어 있는 야구팀하고 비슷한 시구 같은 이벤트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e스포츠가 구단을 통해서 기성 스포츠와 이렇게 연결점이 계속 생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구 쉬다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바이퍼 선수도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항상 좋다고 생각하고 야구를 하시는 선수분들 중에서도 e스포츠를 챙겨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e스포츠 하는 선수 중에서도 야구나 아니면 뭐 축구나 이런 프로 스포츠를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런 교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자주 화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e스포츠는 스포츠인가? 그렇다면 스포츠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비슷한가? 기성 스포츠로 똑같아져야 되냐? 아니면은 정말 스포츠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토론의 약간 주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면 네. 저도 프로 스포츠는 사실 보기만 했지 네. 거기에 이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약간 관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되게 e스포츠와 스포츠는 확실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몸을 막 쓰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육체적으로나 약간 피로가 좀 더 덜 할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프로 스포츠가 쌓아온 약간 역사나 이런 거에 아직은 좀 비교할 만한 하진 않지만 그래도 e스포츠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팬분들이 계시고 또 하니까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가 아닌가 싶네요. 야구나 축구 같은 거는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릴 때부터 컸는데 나는 이제 장년층인데 우리 그 아들, 딸을 데리고 또 야구장에 맞아요. 찾아. 이런 스토리가 아직은 e스포츠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역사가 깊고 그런 게 엄청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스포츠들이 있는 거잖아요. e스포츠도 뭐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스포츠에 비하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비슷하게 이제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저희한테 뭐 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생명 e스포츠 캠프1에 복귀를 하신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보통 어떤 일들을 하나요? 뭐 스크림도 있고 솔링도 있고 뭐 다가올 메타 파악도 조금씩은 할 것 같아요. 선수마다 이건 다르고 팀마다 다르지만 저는 막 이제 프로가 선수를 시작했을 때는 휴가 때나 뭐 시즌 때나 똑같이 약간 솔로 랭크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은 그때랑 비하면 확실히 많이 달라졌고 네. 좀 휴식에 저는 초점을 많이 두는 편이고요. 쉴 때는 네. 꼭 푹 쉬자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네. 아마 LPL에 간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휴가 때는 거의 롤 안 하고요. 저는 해도 뭐 게임을 해도 다른 게임을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그렇게 푹 쉬는 걸 선호합니다. 저는. 이제 슬슬 복귀를 하셨잖아요. 네. 항상 그렇지만 롤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대격변 팬치를 한 번씩 하잖아요. 이번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이퍼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직은 몇 개의 패치가 남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얼마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게임사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라인 수합 메타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라인 수합을 건드릴 생각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괜찮겠다고 싶은 건지 이거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딜 템이 좀 바뀌었는데 결국에 사실 큰 틀이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전 막 돌풍 같은 아이템 약간 메타를 바꿀 만한 그런 아이템은 글쎄요. 잘 모르겠고 무한의 대검이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좀 너프를 먹을 것 같고 다른 거는 잘 패치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예전에 나오던 챔피언들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연구가 다 안 됐지만 좀 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퍼 선수는 이 라인 수업 메타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좀 부정적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굉장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MS를 많이 봤지만 이게 수합을 하면 한 5분 정도까지 약간 게임이 보지 않아도 약간 비슷한 결로 흘러가게 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이 운영 방식 때문인지 몰라도 경기를 보면서 약간 변수가 나와야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고도 느껴지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선수라서 그럴 수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변수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 최근에 라이엇이 2년의 행보를 보면은 원딜은 원딜, 미드는 미드, 약간 탑은 탑, 그쵸. 정글은 정글 이렇게 좀 역할을 정해주고 그거랑 비슷한 거를 좀 몰아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갑자기 막 럼블 정글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뭐 탑에 완전히 막 원딜이 나왔던 때가 있었고 서포터 그런데 약간 그렇게 특정 역할에 따라서 역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라인별로 역할 구성은 항상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변수는 항상 있는 게 탑 뭐 요즘에 트페나 베인이나 뭐 이런 픽들도 계속 나오고 트리스타나는 뭐 미드에 간지 좀 됐고 잘 모르겠네요. 게임사의 생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바이퍼 선수가 옛날에 B1D 메타 때 좀 두각을 보였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 그쵸. 원디, 블라디, 원디, 티모 다양한 픽을 또 잘 다루셔서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바이퍼 선수는 뭐 가볍게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언젠가 B1D 메타가 한번 돌아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또 내가 그때 워낙 잘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고 그때랑 지금의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메타가 다시 오지 못할 것 같고요.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시 약간 새롭게 연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챔피언들이 예전에 제가 워낙에 좀 자주 했었던 챔피언들이라서 뭐 예를 들면 블라디나 라이즈 같은 거는 프로 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썼던 챔피언이라 사실 부담 없이 꺼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 지나서 그만큼의 숙련도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뀌었다는 말을 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뭐뭐 있을까요? 그때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저렇게 바뀌었네. 일단 그때 좀 서포트 아이템이나 룬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때는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사실 그리고 레벨 이제 경험치도 굉장히 그때에 비하면 다른 라이너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고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딜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캐리 라인의 역할도 있지만 오브젝트나 타워를 공략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원딜이 없으면 게임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확실히 맞네요. 그 이후에 뭐 타워 방패 이런 게 추가가 됐으니까. 원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원딜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 이것도 자주 나오는 화제잖아요. 최근에 또 LCK에서 그 원딜 단합 대전을 했는데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말하는 게 옛날에는 원딜이 왕자였다면 지금은 정말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좀 안 좋은 게 맞긴 하지. 근데 대회는 항상 솔로 랭크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팀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원딜이 가장 큰 활약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여지는 활약은 좀 없더라도 다른 유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비하면 낮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은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스프링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MSI를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바이퍼 선수도 그럴 수도 있고 저희는 당연히 아쉬움이 남는데 하나생명이 진짜 MSI가 코앞이었잖아요. 그쵸. 네, 최종 결승전까지 갔지만 아쉽게도 패배하시면서 T1과 젠지가 MSI 진출하고 하나생명은 그 티켓을 놓치게 됐는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스프링이 시작할 때 바이퍼 선수 그리고 제카 선수가 재계약을 하시고 새로운 멤버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화제가 됐잖아요. 스프링을 시작할 때 바이퍼 선수 각오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좀 옛날부터. 항상 시즌 시작 전에는 저는 최고를 목표로 삼고 우승을 항상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우승이 목표였고 꽤 근접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그 두 팀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좀 잘 보여지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즌도 약간 굴곡이 있었잖아요. 뭐 네. 메타도 살짝 바뀌면서 뭐 올라왔을 때도 있고 내려왔을 때도 있고 결정적으로 최종 결정전까지 네. 가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경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하네요. 선 시즌 이제 처음 합을 맞추는 단계에서는 네. 확실히 네. 밖에서 보였던 것처럼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자세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 경기력으로 그게 보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좀 이겨도 좀 불안한 경기가 많이 있었고 네. 그런 게 쌓이면서 처음에는 좀 헤맸다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저희의 색깔을 찾고 어떻게 하면 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팀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잘 맞아떨어져 가는 과정에서 네. 좀 뒷심이 좀 부족했고 결승 진출전은 상대가 저희보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조합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떤 플레이를 해야 좀 더 우리가 힘들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한 것 같고 상대가 플레이를 그날 저희보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맨 처음에는 또 T1이 이기기도 하셨잖아요. 첫 경기요? 네, 첫 플레이 맨 처음에. 네. 플레이오프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승리했었고 했지만 사실 T1이라는 팀은 언제 만나도 사실 이길 거라고 장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팀이라고 생각해요. 다전제에선 더더욱이. 그래서 처음 이겼지만 다시 만났을 때 무조건 이긴 이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때 이기면 내일이 결승전이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진짜 네. 죽도록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쵸. 해외 대회 진출이 달려있는데요. 그쵸. 네. 자세하게는 못 말해 주신다고 이제 오빠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궁금해 할 부분이라서 대략적이라도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것들을 문제라고 파악하고 풀어나가려고 했었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롤 경기는 보통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팀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면 메타 파악이나 네. 사실 챔피언 티어 정리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저희에게도 있었었고 네. 팀마다 뭐 티어가 확실히 조금씩 다르지만 좀 그런 정리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연습 단계나 아니면 대회에서 저희의 플레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네. 좀 정확한 그런 구조 파악이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어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개개인적인 약간 실수나 그런 플레이에서 나오는 미스가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생명이 제카 선수를 필두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메타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이질적이었잖아요.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스프링은의 좀 메이지 메타였던 것 같고 제카 선수는 오히려 제 두각을 보여냈던 모습이 요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플레이오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그 하나생명이 기존 존재하는 미드 메이지 메타를 시도를 해야 된다. 아니다 뭐 하나생명도 선수들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자신만이 맞는 메타를 개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더라고요. 어느 쪽의 끝에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약간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롤은 이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롤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e스포츠 또 마찬가지고요. 메타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게 사실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냥 다 이기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고 일단 확실히 저희의 해석이 물론 맞았을 수는 있어도 제가 생각했을 땐 좀 한 박자 느린 감이 있었고 저희가 다른 LCK 선호하는 픽들이나 이런 것에 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좀 있고요. 저희가 잘하는 것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갔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 롤은 진짜 팀게임이고 뭐 이 선수들끼리 소통하고 타협점을 찾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자주 느껴지거든요. 바이퍼 선수는 오랫동안 이제 뛰셨고 다양한 팀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 이제 다른 지역에 갔다 와서 그런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크게 일단 저의 이제 첫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핀에서는 그때부터 다른 팀들과 좀 다르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LCK 내에서는 예. 다른 팀 하나생명 e스포츠만 있었고 LPL과 LCK에는 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방면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고 왜냐면 계속 항상 이기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MSI나 LPL이 LCK를 꺾고 우승한 그런 대회도 있었고 다른 지역이 또 강세를 보일 때는 왜 더 잘하는지 항상 분석하고 또 배울 점은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잘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쭤본 게 이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뛴 선수들의 경우에는 네. 내가 프로를 접근하는 그 마인드가 좀 확고해지거든요. 이거 선수마다 또 달라요. 아, 그쵸. 그런데 내가 프로로서 내 이 직업이라던가 내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좀 확고한 좀 추상적으로 들어가자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답을 내리고 그게 동기부여로 삼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쵸. 제가 물어볼 때마다 선수마다 답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바이퍼 선수한테도 비슷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 있으면서 프로로서 프로라는 삶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마인드가 좀 생긴 게 있는지. 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네. 사실 저도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선 저는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꿈이 있고 네. 그걸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여기고 그걸 꼭 해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저의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또 계속 프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사소한 것에서 잘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꼭 이루어야만 그걸 좀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예전에는 그런 우승이라는 그런 목표에 많이 얽매였었고 굉장히 좀 갈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그런 부분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지 심리적으로나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잘 하진 못하는 것 같은데. 베테랑 선수들이 비슷한 결론을 많이 내려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결론을? 그러니까 좀 분명히 우승은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거나 좀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게 되게 좀 맞아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선의 경기력도 잘 나온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네. 우승까지 이제 가는 길을 좀 네. 잘 버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나를 갉아먹기만 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좀 쓰러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합니다. 자주 여쭤봤던 질문이기도 해요. 항상 비슷한 대답을 들었던 것 같고 그게 하나생명이 원하는 결과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2024년 서머에서 저희는 하나생명이 어떤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이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싶고 저희가 우승할 만한 그런 후보에 당당히 뽑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 대회에서 마음 놓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는 게 좀 목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젠지가 결승에 진출했을 때 LCK가 사시드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게 좀 기분이 좋으실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바이퍼나 하나생명 자체가 3위를 노리는 팀은 아닐 것 같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3위를 목표로 하는 팀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네. 저는 계속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시드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네. 당당하게 우승을 해서 네. 월세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LCK를 우승할 수 있는 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응원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바뀌어야겠죠. 일단 오케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롤이라고 하는 게임은 한 명이 특출나게 잘해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많이 네.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네. 잘하는 팀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잘해야 하는 게임인 것 같고요. 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습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잘해야겠죠. SK가 아무래도 좀 잘하는 팀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들과 연습을 하면서 또 대회를 하면서 네. 배울 건 배우고 저희가 했던 실수나 뭐 이런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빠르게 털어내고 잊어버리고 그들의 장점만을 흡수해서 이렇게 간다면 아주 좋겠죠. 이상적이네요. 네. 제가 약간 단도직입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두 팀이 진출했잖아요. T1하고 젠지예요.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 두 팀이 이제 월드컵에 진출한다고. 그리고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봤을 때 네.
네 팀이 나와요. 하나생명, KT, 디플러스 기아, 광동 브릭스. 그냥 순위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네 팀 중에 두 분만 갈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바이퍼 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두 팀이 갈 것 같나요? 일단 하나생명 가야겠죠. 하나생명 일단 네. 가고요. 그리고 예측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런 예측을 하면 보통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네. 가벼운 마음으로 네. 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이게 약간 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KT 이제 디플러스 기아 광동이잖아요. 네. 이 세 팀 중에 한 팀을 고르자면 어렵습니다. 근데 디플러스 기아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네,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켓몬도 재밌잖아요. 또 이제 기자회견 맨 처음에 할 네. 때도 우승할 것 같은 팀 뽑기도 하고. 오늘 예측하면 굉장히 제가 즐거워하고 재밌었는데 타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네. 걱정은 되는데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뽑았습니다. 다시 빅즈에 진출하면 그거는 바이퍼 선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좀 오랜만에 진출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만약 이제 이번에 롤드컵에 진출하시게 되면은 국제대회에 진출하고 대회를 위해서 이제 해외로 출국을 하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조금 오랜만이 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작년에 이제 못 나와서 굉장히 아쉬웠었고 월츠라는 분들 항상 저한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배우는 점도 있고 월즈를 갔다 온 선수가 확실히 네.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더해서 좋은 성적을 국제 무대에서 낸다면 많은 팬분들께 좋은 인상을 심어드릴 수도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스프링에 똑같은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나요? 네, 2019년에 그 롤드컵 겪고 나서 롤드컵에 진출할 때마다 정말 많은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다. 그쵸. 네. 좀 아무래도 늘 하던 그런 환경이 아니고 네. 그런 점도 있고 저만 그렇게 느껴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월스는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슬슬 끝마치면서 메시지 몇 개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팬들 진짜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보면서 당연히 바이퍼 선수가 잘하기를 팬들은 원하고 있겠죠. 그런데 성적이 잘 나기를 응원하고 있지만 성적에 관계없이 바이퍼 선수 자체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 선수한테 듣는 게 그 많은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큰 의미일 것 같아서요. 우선은 네. 제가 전에도 느꼈지만 네. 굉장히 과분한 그런 관심과 응원을 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또 제가 어느 이제 팀에 있던지 어느 지역에 있던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네. 꾸준히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게 좀 많이 최근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도 네.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고 네. 끝까지 직접 대회장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시고 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멀리서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아직도 떨떠름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물론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이프 선수와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청을 했거든요. 네. 바이프 선수 영어하는 거 본지 너무 오래됐다. 저도 오래됐네요.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하면 되게 또 반갑고 설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정말 못하겠어요. 말이 이게 안 하다 보면은 네. 정말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안 해가지고 네. 다 잃어버렸고 이제 한국말과 이제 중국어 정도밖에 못합니다. 땡큐. 땡큐. 마지막으로 2024년을 끝마친 바이프 선수한테 한 말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4년을 끝마친. 미래의 저에게요. 네.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수고했고 내년에 또 잘하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